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최근 가장 빛나는 노동자 투쟁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노동자 투쟁이었습니다. LG 청소 노동자 투쟁 평가 토론회를 오늘 시작하려 합니다. 네, 저희 노동해방투쟁연대는 LG 청소 노동자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연대했습니다. LG 투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성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주었고요. 사회적 연대, 특히 노동자 청년 학생의 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애초에 요구안이었던 LG 트윈타워에서의 고용 승계는 쟁취하지 못했지만 7월 1일부로 LG 마포빌딩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정년 연장이라든지 노동조건 개선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LG 청소 노동자들의 용기, 헌신, 의지는 많은 노동자들한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투쟁이 아니죠. 이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들, 그다음에 갈등들도 있었고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핵심적으로 조합원들과 그리고 연대했던 동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의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쟁은 앞으로 펼쳐질 코로나19 이후 계속 펼쳐질 노동자 투쟁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솔직한 진솔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 고민들을 해오셨습니다. 먼저 홍희정 조합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작업복을 입고 빌딩 로비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령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이제 가슴이 아팠다고 한 대목을 읽었는데요. 무엇보다 거의 모든 조합원이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신난다. 그럼 역으로 그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신 겁니까? 네, LG 조합원 홍희정입니다. 저희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은 그 안에서 저희들이가 일을 해야 했으며 또 그 소속된 그 자리에서는 저희들한 존재는 아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란 존재는 단지 지시한 것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저희들이 그 시간 안에 일을 해야 했으며 또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전부 모여서 그 말을 전부 한 곳에서 묵묵무답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 지시가 있었다든가 또 감독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지시를 했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 의미 없이라기보다는 시킨 대로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조가 없었으면 아무 말도 못했을 건데 노조가 생기면서 우리 목소리를 내도 되는구나, 이 부당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우리 권리를 찾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LG 트윈타워가 30년 된 건물인데요. 초반기에는 160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80여 명, 90여 명 이렇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었을지 정말 수많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심했고 그래서 이제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홍희정 조합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투쟁 전체를 보면은 용역 깡패를 동원했죠, LG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기와 식사를 끊은 적도 있고요. 또 출입을 다 통제하기도 했고 심지어 텐트에 물을 뿌려가지고
텐트 농성을 방해하기도 했고 네. 뭐 착한 기업 대자본 LG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가 투쟁하면서 겪은 거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비인간적인 탄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탄압을 보면서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들은 일단 시작했으니까 힘을 합쳐서 가야 되지 않나,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막 가슴이 떨리고 그때 그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는 정말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었고 그 안에 갇힌 상태에서 저희들은 참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덩치가 더 2배나 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있어야 되나,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해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옆에 동료들이 있었고 또 옆에 연대하러 오신 청년들이 있었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각자 많은 포기를 했지만 또 그들이 찾아왔을 때 힘이 났고 다시 하자, 우리가 했으니까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저들이 비록 무섭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지지해줬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언론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감시하고 통제했을 때 조합원들이 느꼈던 어떤 공포와 두려움 이런 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여태까지 쌓아오신 거죠. 서인자 조합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LG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싸우면은 얼마나 싸우겠냐. 뭐 관리자들도 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령이라서 여성이라서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네, 고령이 많죠. 그리고 정년에 다가온 사람도 몇 명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더 무시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노조 가입하고 나서 더 힘이 더 똘똘 뭉친 것 같아요. 뭐 노조 들기 전에는 숨어서 말도 못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노조 들고 나서 더 힘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말도 더 잘하고 사측의 대응도 더 잘하고, 또 주변에 분회장님께서 힘이 있으셔서 그걸 참 많이 믿었던 것도 같아요. 그 노조 들기 전에 참 우리는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하라면 그냥 수긍적으로 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시키면 그렇게 하듯이 회사에 와서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이 나이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굉장한 저의 자부심 같아요. 그 뒤에는 변호사 같은 우리 부장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할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쉬는 날 나와서 일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는 무급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린 말 못하고 일했습니다. 이게 LG 청소노동자들이 이렇게 발언하시면 보통 3-40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짧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짧게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 많이 하시면 다른 동지들이 더 짧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희정 조합원님,
그 LG 트윈타워에서의 고용 승계는 결국 쟁취하지 못했잖아요. 네. 마포빌딩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애초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생각과 네. 그럼에도 이 투쟁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처음에는 생각할 때는 그 마포라는 존재는 전혀 몰랐고 우리가 일했던 데서 우리가 고용승계 그냥 무차별하게 저희들이 잘렸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일할 곳은 LG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지만 고용승계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쳤고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다른 데 보낸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각각 찢어서 나눠서 결국은 노조를 파괴한 거라는 뿌리째 뽑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몇 달, 며칠 일 못하고 해체될 건데 우리는 오로지 여기 LG 트윈타워에서 일해야지만 우리 존재를 또 나타낼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고용승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LG 회사에서는 우리를 마포 쪽으로 보낸다고 했죠. 마포 쪽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정말 과연 가도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가 노조가 대접을 받는다 하고 또 함께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지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이 LG 쪽에서는 우리 노조를 결국은 승낙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함께 있고 노조 사무실에 있고 부장님들이랑 같이 간다면 저희들은 또 그곳에서 저희들이 노동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마음을 다시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곳에서도 여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사님들이 계시면 또 역시 우리가 숫자는 20명이 가지만은 그곳에서 19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크게 펼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더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 노조조합이 더 형성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또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서인재 조합원님, 간단한 질문인데요. 투쟁 과정에서 가장 기뻤을 때, 자신감을 느꼈을 때, 그때는 언제였어요? 연대하러 오신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그 추위에 17도 막 그래 됐을 때 밖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저희들한테 밥도 넣어주고 떡도 해오시고 연대하러 오신 분들 때문에 저는 제일로 기뻤던 것 같고 새로운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생겨도 저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해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저희를 응원해주러 오신 분들 각지에서 뭐라도 다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또 말씀이라도 와서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런 거가 저는 새로운 감정이 생겼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동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 갚고 죽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 이런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서인재 조합원님 하나만 더요. LG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회유했는데 위로금 250만 원, 500만 원 처음에 제시하더니 나중에는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자 2천만 원을 제시해서 회유하고 그랬잖아요. 안타깝게도 일부는 그 회유에 넘어가서 이탈하기도 했지만 나도 그 돈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후회는 안 하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노조 활동 힘든데 그만하고 좀 쉬었으면 하면 어떠냐. 용기가 없으면 회사 측을 다리를 자기가 놔주겠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런 뜻을 그 돈을 2천만 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간담회 때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불법이다. 노동조합 저기 하는 불법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조합원께서 또 한 분이 그거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보내고 그 영수증 뭐 그런 거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노동청에 가서 투쟁을 한 거 그 과정이 연결돼서 머리에 스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그거 그때서야 후회가 됐어요. 그때서야 후회가 되셨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서인철 조합원님이 이제 그때 기자회견 때 발언을 막 엄청 길게 하셨어요. 이 돈을 왜 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사측의 그런 비열한 행동을 막 엄청 비판했는데 이제 언론에는 딱 2마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돈이 받아야 되나? 돈이 크다? 뭐 그런 말 2마디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셔가지고 MBC에요. 욕심 나죠. 우리 조합원들이 거의 가장인데 반은 가장인데 욕심납니다. 그 소리를 하는데 가장 소리도 안 나고 욕심난다는 소리 2마디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때 화가 나셨다고. 왜 이거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이 대의를 갖고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를 비판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그 2마디 나왔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홍희정 조합원님 일단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인터뷰 보시니까 여의도에 얼마나 빌딩이 많냐, 저기에도 청소 노동자들이 많이 있겠구나, 착취를 많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7월 1일 마포빌딩으로 가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수많은 빌딩을 보고 단 한 번도 그 안에서 여성분들이, 고령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도 빌딩, 큰 빌딩에서 사무실 크게 차려서 제가 거기를 한 몇 개월 봐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몰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그 빌딩 안에서 역시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우리는 노조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들은 과연 노조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 날 저는 이제 저희들이 마포 쪽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지만은 역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서 또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해야 할 것은 그곳에 있는 여사님들하고 더 응하게 잘 되게 잘
그들이 우리를 아마 더 멀리하고 경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나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장이 그렇다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열고 그들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다.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들도 역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 볼 생각입니다. 네, 서인자 조합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LG 청소 노동자 투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투쟁이었습니다. 서인자 조합원님이 이 비정규직 제도가 이 청소 노동자가 이렇게 폭발하기 전까지 정부나 그 누구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대로 놔뒀다. 그래서 우리가 폭발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청소 노동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큰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은 소견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터질 줄 진짜 아줌마니까 집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진짜 몰랐어요. 난 너무 놀랐습니다. 연대하러 다니면 진짜 한숨이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가슴이 답답하고, 물론 저희 집에도 비정규직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이렇게 싸우고 나서야 우리 젊은 청춘들 연대하고 오면 뭐 몇 년 싸웠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얼마 못 살고 조금 일하고 이제 죽으면 되는데 그 젊은 청춘들이 몇 년씩 길에서 썩고 그 몇 프로만 정규직이 돼가지고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진짜 너나 나나 부모로서 다 대학을 가르치고 다 너무 똑똑하게 내 자식을 잘 가르쳐 놔요. 그렇지만 막상 가면 다 비정규직이 돼가지고 몇 년 안 다니고 우리 같은 이런 일이 생기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갔다 올 때 진짜 뭐 상 보는 것도 아니고 일하겠다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그것도 지네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잘려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다 늙어갖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뭐를 도와줘야지 될까? 제가 뭐 도와줄 거 뭐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나이 60 넘어서 알았고, 정부는 왜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만든 건 알지만 그거를 중간에 선을 봐가지고 어떻게 바닥에서 폭발하지 않게 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바닥에서 폭발을 해야죠. 그래야 바꾸죠. 뭐 정부가 몇십 년 동안 안 바꾼 거를 그 어떤 정부가 바꾸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두 분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본격적인 평가와 토론의 시간인데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가 닦은 희망의 길, 노동개방 투쟁연대 양동민 동지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 평가는 그냥 전반적인 LG 트윈타워 투쟁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이 투쟁이 만든 과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발제입니다. 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많은 의미들을 담으려 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후 토론에서 많이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LG 트윈타워 투쟁은 각종 억압과 착취, 그리고 이 억압과 착취에 맞서는 투쟁에 대한 탄압을 뚫고서 나온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몇 년을 일하든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았고 정근대적인 노무관리 아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눈밖에 나면 그만둬야 되는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뒤에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LG는 한 번도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법제도 아래에서 가장 최소한의 것만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 이상은 어느 것도 우리는 줄 수가 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했을 때 LG자본의 탄압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LG는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리적 공격도 있었고 정신적 공격도 있었습니다. 용역 깡패들 그리고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인격을 짓밟는 폭언을 퍼붓고 실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LG는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해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남의 일자를 뺏는 떼쓰기다. 지수 INC에 가서 따져야지 왜 LG에 따지냐. 생활임금 요구하는 건 욕심이다. 그리고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고 이건 기업의 정당한 권리다. 이런 주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악의적인 댓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퍼뜨렸습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몇 푼 더 주는 건 못한다고 하면서 반면에 청소노동자들 감시하고 가로막기에서 매일 수백만 원씩 쓰면서 용역들을 고용했습니다. 또 태평양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들을 값비싼 돈을 주면서 그들의 서비스 이용해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로는 노동자를 탈퇴하면 2천만 원 주겠다는 회유 공작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 탄압하는 데에서는 국가기구도 LG와 한편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 과정에서 용역 깡패들 앞에 선 경찰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은 LG가 저지른 부당 노동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노동자 간부들을 연행했습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2년에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 당시에 파견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원청이 이를 책임지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고용승계 의무화 공약을 내걸기도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고 2021년에 LG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LG 청소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항의를 했고 이 정부의 기만성을 알려내었습니다. LG 틴타워 노동자들은 이토록 많은 거센 탄압을 받았지만 투쟁을 통해서 이 모든 탄압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용역의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맞받아쳤고 셀 수도 없이 많이 여러 번 마이크를 잡고서 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침을 맞아가면서까지 틴타워 로비의 찬바닥에서 그리고 비좁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세게 짓밟고 돈으로 회유하면 다 흩어질 거라 생각한 대자본 LG는 얕잡아봤던 청소 노동자들의 반격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의 순간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 상대로 싸우지 않고서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최저임금을 줘도 순응하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하지만 12월에 위로금으로 LG가 회유할 때 노동자들이 이를 뿌리치고 파업 농성에 나섬으로써 LG 청소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고 하는 LG 자본의 최선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우선은 그 사실만으로도 LG 틴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위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이 되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건넸는데 이 돈을 뿌리치고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해낸 노동자들의 정신은 정말로 위대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LG의 회유와 탄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에는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월달쯤이었네요. 당시 한 조합원님이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매일 밤 로비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 내일까지만 할 거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동지들과 밥을 먹다 보면 그래 오늘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처럼 청홍성 같은 대자본에 맞서서 투쟁을 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한 개인에게 끝없는 고뇌와 고통, 망설임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힘을 느끼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한창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1월달에 조합원들은 매일매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노동자 민주주의의 작동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단결력을 유지하고 투쟁에 나가기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청소 노동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에 기반한 분임 토론과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힘들 것이다 라고 지레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제 원 트윈타운 고용 승계라는 요구안은 LG의 힘에 밀려서 끝까지 관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안을 관철했는가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투쟁을 거치며 우리의 단결력과 투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연대하는 법을 얼마나 잘 배웠는가, 또 이 자본가 계급과 이 체제의 실체에 대해서 얼마나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투쟁 이후 LG 트윈타워 조합원들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졌고 그 점이 당장의 요구를 쟁취하는지 여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완전히 뒤집기 전까지는 자본에 맞선 투쟁은 언제나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싸움이고 강자에 맞선 약자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요구를 100% 관철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패배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 속에서 더 큰 투쟁을 기약하는 우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투쟁은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LG 트윈타워 투쟁은 그 마무리까지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노동자 투쟁 전반이 침체된 상태에서 집단적 투쟁을 이어나갔다는 점도 위대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LG 트윈타워 투쟁을 보면서 비록 LG 트윈타워 투쟁 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는 아니었지만 이 투쟁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의 희생양이 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마침내 굳건히 투쟁하고 대우를 갖추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소중한 희망들을 전달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들도 노동자들이 만든 희망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함께 희망을 느꼈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운동이 침체한 가운데 청년 학생들도 어떻게 우리들의 역할을 찾아야 될지를 막막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LG 트윈타워 투쟁이 그 투쟁의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청년 학생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찾고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 학생 운동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양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상승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G 트윈타워 투쟁이 많은 과제들을 또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공세적인 이데올로기 대응을 할 필요성과 그 대응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투쟁 과정에서 많은 이데올로기 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LG는 매 국면마다 원청 책임이나 정년 연장 등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언론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원청 책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LG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잘 싸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년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이제 정년 현장이 현재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고용 승계다라고 이제 논점 전환을 주는 대응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능하지만 정년 현장이라는 요구 자체도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 사회가 그 노동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고 완전히 정당하다라고 공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애초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 청소 노동이 비정규직일 이유가 없고 정규직으로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조차 정당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들이 당장에 쟁취하기 위한 쟁점은 아니지만 투쟁의 정당성을 굳건히 세워나간다는 점에서 당당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의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트위터에서
이 밥 한 끼 연대나 1월 1일 식사발인 저지 사건이 크게 리트윗이 되면서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LG자본이 주되게 공세를 편 네이버나 다음의 주요 뉴스 댓글창 같은 경우에 상반된 분위기가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 악의적인 댓글로 이제 자본 측의 논리가 이 온라인 공간을 선점하면서 전반적인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투쟁 현장에 직접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응을 소극적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자본 측의 논리가 이 공간을 지배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론이 편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상반된 입장이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온라인에서 보여내야 1차적인 정보를 접하는 대중들이 자본의 논리에 다 휩쓸려가지 않고 신중하게 자기 입장을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이 이러한 고민 속에 이제 실천되었는데 이러한 필요성 현실화에 의한 초보적인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기사 기고나 영상 작업들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점점 영상 매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작업을 통한 대응이 앞으로도 점점 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LG 청소노동자 투쟁은 지난 뒤에 서울지구 발제에서도 살짝 나오는데 지난 청소노동자 조직화가 주로 공공부문이나 준공공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면 LG 청소노동자들은 민간 빌딩에서의 조직화라는 점에서 또 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민간 빌딩에서 일하는 수십만 청소노동자들에게 LG 청소노동자 투쟁이 분명 굉장히 많은 어떤 자신감과 용기, 희망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민간 빌딩 조직화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저에게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쟁의 중간부터 여의도의 다양한 거점들을 잡아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 투쟁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투쟁들이 벌어진다면 처음부터 그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 빌딩 청소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조직화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집단적 조직화 캠페인과 투쟁을 연결시키면서 전망을 모색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LG 청소노동자 투쟁은 자본의 이중 삼중의 억압과 착취를 뚫고 나온 투쟁이었습니다. 또 자본의 거센 탄압과 비열한 회유에 맞선 투쟁이었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조건을 뚫고 나와서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준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연대 투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낸 투쟁이었습니다. 또 투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수많은 이데올로기 쟁점들을 만들어낸 투쟁이었습니다. 또 수십만 민간 빌딩 청소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었던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LG 청소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이 투쟁의 길, 희망의 길을 더욱더 넓게 열어내어서 더 많은 이데올로기 투쟁과 더 많은 조직화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예투 양동민 동지가 사실은 그 LG 청소노동자 투쟁에 가장 밀접하게 결합하신 동지인데요. 스튜디오 R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영상을 찍어서 LG 투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LG 트윈타워 분해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입니다. 서울지부에 수많은 대학교 청소노동자 노조가 있는데, 분해가 있는데 이 대형 빌딩 투쟁은 사실 서울지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예전에 몇몇 군데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지구의 평가를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줌으로 보시는 동지들, 그리고 여기 계신 동지들, 이 손승환 동지 발제까지 듣고 질의응답을 1차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이 두 분의 조합원과 발제자들에게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학생 동지 김인영 동지와 온라인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이주영 동지의 또 발제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일단 중간중간 질의응답 채팅창이나 여기서 직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승환 동지 발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서울지구 조직부장 손승환입니다. 일단 몇 가지 뭐 차례대로 하진 않고 몇 가지 지점들 중에서 양동민 동지가 그 말씀하셨던 것 제외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 조직화 사업과 그리고 여의도의 수출입원행, 산업원행,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거래소와 같이 청소 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에 대한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빌딩을 많이 조직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공공부문이나 준공공부문은 이제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사업장은 아직까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조직화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LG 자본에 대한 투쟁인데 지구 내적으로 1년간 뭐 교섭에 대한 준비라든지 대응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벌이 노조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에 그만큼 긴밀하게 대응은 좀 못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준비된 투쟁이었다. 1년간 2019년 조직에 가입되고 난 이후에 2020년 4월부터 매일 선전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집회, 한 달에 한 번 지부 집중 집회를 쭉 해왔고 10월 14일에는 파업을 벌이고 천막 농성을 해왔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투쟁이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믿고 함께 해왔던 조합원들의 이 같이 단결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위로금 제시했을 때도 노조가 뭐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조합원들끼리 토론하고 상의해서 이야기를 쭉 해서 위로금을 거부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직접 고용 승계로 찾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용 승계 원칙을 가져갔고 이게 고용 승계가 LG 트윈타워로 되진 않았지만 원청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트윈타워에서 이전하는 노동자들 포함해서 LG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이라든지 정년까지 연장되는 노동조건 개선이 또 따라오고 있는 부분도 성과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12월 16일 전면 파업을 벌이고 무기한 로비 농성을 돌입하고 12월 30일부터 이제 1월 1일에 LG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출입이 통제를 당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12월 30일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는 농성을 벌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걸 뚫어줬던 게 이제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내부에서 버티는 것이었고 연대 단위들이 외부에서 투쟁을 하고 진입을 위한 싸움 그리고 조합원들이 출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싸움이 함께 손발이 맞은 투쟁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처분 법무방해 가처분이 2020년 6월달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노조가 승리를 했고 12월에 있었던 법무방해 가처분도 LG가 원청으로서 수인한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 그 판결이 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앞으로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고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그 힘이 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셨지만 연대 단위들의 헌신 그리고 또 개인들이 지지하는 뭐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아마 노동조합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은 지지가 일어났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월 말 2월 넘어가고 3월 초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투쟁이 조금 뭐 힘이 빠지거나 지지부진했을 때 종교계 그리고 문화계가 또 나서서 직접 기도회와 문화 행사들 벌이고 있는 그런 연대들로 인해서 더 외연이 확장되고 연대 단위들의 역할, 투쟁에서 직접 역할을 또 찾는 모습도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작했던 불매 운동,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 많이 했던 불매가 매출이라든지 기업을 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이미지라는 LG가 먹고 사는 이미지를 타격하고 그 여론을 만들어냈다는 그 포인트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투쟁은 언론 작업과 그리고 여론을
그 우리 쪽의 힘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단체들이 활동가들이 해왔던 그 힘이 또 컸었고요. 정부가 그리고 또뭐 을지로위원회나 민주당 뭐 여러 정당에서 했던 뭐 정치적인 그런 힘은 좀 많이 미비했던 또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싸움이었지만 정치권이 그렇게 뭐 할 수 있던 것이나 뭐 하지 못했던 뭐 재벌의 눈치를 보면서 특히나 뭐 아까도 나왔지만 노동부는 부당 노동 행위를 뭐 4개월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뭐 노동자 투쟁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에 기대는 투쟁이 아닌 직접적으로 연대 단위에 함께 싸우는 투쟁이라는 것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 조합원들은 농성을 진행하면서 또 버티는 것, 양동민 동지도 이야기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지속적인 토론과 간담회,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결의하고 그 싸움을 만들어 나갔던 부분, 조직이 흔들릴 때 서로 또 힘을 모아서 조직 정비를 하고 체계를 갖추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싸워오고 함께 연대했던 단위들에 대한 그 소중함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갖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성과 중에 하나는 또 일명 뭐 흔히 LG 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이라고 부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5월 17일에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이기도 할 테고 앞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을 이 투쟁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압박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갑자기 갑자기 만들어진 투쟁은 아니었었고 지속적으로 함께 청년 단위들과 함께 학생 단위들과 해왔던 간담회들도 쭉 있었고 노동자업 내부적으로도 이 싸움이 단순히 임단협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서 1년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었고 앞으로 지금 투쟁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복귀 전까지 일상적으로 많은 연대를 실천하고 이후에도 연대와 그리고 조직화 사업을 좀 해나가겠다는 그런 결의들을 다지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LG 트윈타워 투쟁의 전반적인 평가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 손수환 동지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불매운동은 공식적으로 정리된 게 맞지요? 정리라는 것은 중단.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합의하면서 네, 합의하면서 노사 간에 서로 비방하거나 이제 그 타격을 주는 행위는 서로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불매운동은 중단을 했습니다. 홍희정 조합원님, 서인자 조합원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투쟁은 연대 투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투쟁이었습니다. 이 투쟁처럼 지금 이후에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투쟁 사업장이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도 연대를 많이 다니고 계신데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어제는 경북으로 해서 청주로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불렀는데 어제 가는 것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봐야지 그 현장을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 오셨던 그분들이 우리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안쓰럽게 한마디 건네주고 이길 거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북돋워 주었던 그 모습이 우리가 승리를 해서 그곳에 가니까 역시 현장을 가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그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갔다 왔지만은 늦게 도착했지만은 참 잘 다녀왔다. 세 군데가 어디였죠, 정확히? 우리 어디였죠? 손수환 동지 어디? 이제 아사히 글라스 지지방문 다녀왔었고요, 구미에. 그리고 구미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농성장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충북평등지구의 청주 환경지회라고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수집하는 노동자들 차별받는 부분 선전을 같이 했습니다. 예. 최근에 LG 트윈타워 동지들이 가장 많이 연대하고 있는 곳은 신라대하고 아시아나 KO에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나 KO 김계월 지부장님 오셨는데요. 이 투쟁의 배경으로 LG 투쟁의 배경으로 여의도의 수칠은행,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이미 가입한 청소 노동자들과 아침에 첫 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가입을 결심하게 된 청소 노동자들이 왜 꼭 첫 차를 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동자들이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LG 동지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첫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첫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냥 가서 피곤하니까 가서 일하고 오고 이랬었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7월 1일 도서는 첫 차를 타고 여전히 그들을 만날 건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어떤 권리와 그것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차 타고 퇴근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새벽에 차를 타고 다니면 함께 그 차를 타고 간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아시아나 KO 해고자인 김계월 지부장님과 LG 트윈타워 김정순 조합원님은 6년 동안 같이 첫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작년에 두 분이 둘 다 해고가 되었는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계속 투쟁해 왔고요. 김계월 지부장님은 지금도 원직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 얘기 한 2시간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인자 조합원님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LG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 과정 중 제일 큰 내부 갈등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또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내부적인 에너지는 무엇인지. 내부 갈등은 우리 사측하고 처음에 교섭이라는 걸 한번 처음으로 했어요. 텐트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분회장님께서 그냥 탈퇴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얘기가 왔어요. 저희들한테. 조합원님께서 이쪽 분은 분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쪽 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다 이렇게 각자가 다르고 서로 그 책임을 분회장님은 안 계시고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서로 말은 안 해도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애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그 분회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분회장님이 어떤 거 잘한 거 못한 거 뭐 또 이렇게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우리 동료들끼리 이제 앉아 커피 마시면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딱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사람 거 이 사람 맞장구 치고 이 사람 얘기 맞장구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는 그 분회장님이로 인해서 큰 힘으로 끌려서 여기까지 오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힘 빠져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마음을 봐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저 나름대로 소극적이지만 했습니다. 커피 마시면 이렇게 여기도 두둑거리고 여기도 두둑거리고 서로 말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따라주면서, 또 안 나오면 뭐 힘이 빠지면은 집에서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한번 이게 나오면은 엄청 이렇게 호응을 해서
가슴으로 안아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작은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또 다 그런 게 이제 또 같이 또 이렇게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또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부장님들이 또 그거를 그냥 시스템들은 놔두지도 않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힘이 생기고 뭔가를 또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잘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싸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저 자신한테. 네, 예, 그 마포 빌딩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 빌딩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부회장님의 이탈이 가장 큰 내부 갈등이었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던 과정을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공에 대해 김인영 동지인데요. 용역 깡패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는 동지였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이 동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불을 켰던 동지입니다. 이번 LG 청소노동자 투쟁에서 최근 보기 힘들었던 청년 학생 동지들의 연대가 살아났습니다.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으로 청년 학생 운동의 물결이 일다 김인영 동지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성공에 대해 가시에서 활동하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2019년 10월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LG의 대답은 2020년 연말 집단 해고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들, 청년 학생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길게는 반년 넘게 연대 투쟁한 끝에 마침내 청소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많은 청년 학생들이 연대를 했는데 사실 저 혼자 이 LG 투쟁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부족한 부분은 동지들께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예처럼 일하고 노동조합을 이유로 해고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많은 청년 학생들에게 LG 트윈타워 투쟁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많은 청년 학생들이 트윈타워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꾸준히 연대해 나갔습니다. 2021년 1월 1일 LG의 보안 용역들이 청소노동자들에게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식사마저 막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권마저 짓밟은 LG의 만행에 분노해서 청년 학생들의 거센 연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청년 학생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73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단위와 더불어서 청소노동자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모임에 참여한 청년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진입투쟁에 결합을 하고 LG의 반인권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각 대학교의 노학연대 단체들은 투쟁을 지지하는 릴레이 성명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각자 영상과 선전물을 만들어서 투쟁 소식과 불매 소식을 온라인 매체에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 학생들의 집회와 1인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현장에 올 수 없는 시민들이 청소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청년 학생들은 노동조합과 공대위에서 추진하는 투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결합하면서도 기자회견, 간담회 등 독자적인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저는 LG 투쟁을 통해 참 많은 청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변혁당, 정의당, 청년하다, 권유하다, 성공회대, 연대, 서울대 등 노학연대체들과 수많은 조직, 개인들이 현장에서 뭉쳐서 싸웠습니다. 트윈타워에서 이제 진입투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청년 학생들이 40명이었던 날도 기억이 납니다. 청년 학생들은 함께 살자 실천단을 만들어서 투쟁 중인 사업장을 방문해 간담회와 선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전단을 통해서 기존 단위의 청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산으로 가서 신라대 청사 노동자들과 그리고 구미 KC 지회 동지들과 연대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청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꾸린 430 문화제가 트윈타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문화제에서 청년 학생들은 수많은 의제를 스스로 외쳤습니다. 불합리한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를 규탄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논리도 비판했고 청년의 주거권 보장, 학벌사회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430 문화제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진행돼서 그때를 생각하면 매우 힘들지만 오랜만에 열린 청년 학생들의 문화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할 얘기와 의제 또한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현재도 계속해서 정규직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는 콜센터 노동자와 아시아나 KO 동지들,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산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LG 트윈타워 투쟁에 연대한 청년 학생들의 한계와 과제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 학생들의 운동과 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LG 트윈타워 투쟁을 계기로 청년 학생들의 활동은 큰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LG 트윈타워와 같은 기존의 투쟁 중인 사업장에 연대 결합하면서 청년 학생 운동을 활성화했다는 점입니다.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은 분명 청년 학생의 현재, 미래와도 단단히 연결된 투쟁입니다. 그러나 청년 학생은 투쟁 사업장에 결합하여 연대와 운동을 이어나가는 방식 외에 독자적인 어떤 청년 학생만의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은 서울이라는 수도권에 집중해 연대해 나갔습니다. 투쟁 이슈는 전국으로 뻗어갔지만 지방에 있는 청년 학생들과 조직적인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연대, 여론전, 이슈화 등 노동운동에 있어서 유리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이 지방에까지 점점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청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했었기 때문에 저는 공간과 지역을 뛰어넘는 청년 학생의 연대 투쟁을 앞으로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청년 학생 모임에는 다양한 관심과 경로를 통해 투쟁에 연대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각자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투쟁 결합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머물렀고 모임에 참여한 개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고 투쟁에 관심을 갖는지 등등 또 다른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천만 시대에 외출하기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무한 경쟁에 치여 학점의 노예가 되는 시대에 각자 도생의 시대에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억압과 굴레에 맞서서 그 억압을 뚫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연대는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당당하게 증명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그러나 청년 학생 동지들의 땀으로 만들어낸 이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에서 멈추지 않고 청년 학생들은 또 다른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결합해야 합니다. 차별, 죽음, 경쟁, 지역, 비정규직 등
그들이 쳐놓은 억압과 선을 스스로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죽은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호명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조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LG 트윈타워 투쟁으로 인해 운동에 물결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결을 청년 학생들이 더 크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발제인데요. 사실 감히 얘기하자면 그 LG 트윈타워 투쟁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해본 사업입니다. 온라인 모니터링단. 그 자기 사업장 투쟁이 일어나면 그 글에 댓글을 달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의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모니터링단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평가까지 이렇게 하신 이주영 성공회대 가시동지를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 가시 이주영입니다. LG 트윈타워 투쟁 온라인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살펴본 인터넷 여론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등장한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16일 로비 점거 논평 이후 LG 트윈타워 투쟁이 언론에 많이 알려졌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과 노조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유튜브에 배땡땡이라는 이름으로 댓글이 달렸는데요. 확인해보니 배 씨는 LG그룹의 자회사 SNI 코퍼레이션에 근무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1월 1일 초코파이 절도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LG 측의 댓글 개입이 의심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LG 측의 조직적 댓글이 아니더라도 반노동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투쟁의 정당성이 왜곡되고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LG규탄 서명운동이나 불매운동 마치 노동운동에 있어 여론의 형성과 시민의 직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도 조직적으로 악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결국 1월 4일 공대위는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개설해 댓글 여론전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LG 투쟁 관련 기사를 점검하고 투쟁을 비난하는 논리를 분석하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1월 6일에는 기사 검색과 쟁점 파악,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집행팀이 꾸려졌고 공대위 활동가 22명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카카오톡 온라인 모니터링단에는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니터링단이 개설됐고 LG 트윈타워 투쟁 종료까지 기사와 공유와 악플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여론 형성의 구조를 보면 온라인 모니터링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현대 공중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특정 쟁점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접했습니다. 미디어는 정보 전달과 동시에 의제를 설정하고 여기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스미디어의 영역은 흔히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인터넷 뉴스, SNS, 유튜브 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도 주로 이곳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 여론이 매우 중요해진 것인데요. 국민청원, 온라인 서명운동, SNS 기사 퍼나르기, 댓글 등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중은 매체를 거쳐야만 습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환경은 언론의 편향성이나 가짜뉴스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규범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댓글은 편향되고 선정적인 미디어 시장 속에서 올바른 공론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기사나 동영상의 댓글은 왜곡과 혐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주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다수의 여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소수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거나 다수의 목소리에 편승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6%가 포털로 뉴스를 보고 그 가운데 80%는 댓글도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기사 20만 8천여 개, 다음 기사 5만 7천여 개,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 1억 9천만 개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댓글을 많이 다는 상위 10%는 네이버와 다음 각각 13만 명과 10만 명이었는데요. 이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전체 댓글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댓글은 매우 소수가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터넷 매체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매체의 특성상 편향된 언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기에는 많은 이들이 인터넷 기사를 접하고 있고 동시에 기사에서 형성된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대입 개선 사건, 대선 개입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재명 손가락 혁명군, 문파 댓글 부대, 태극기 부대, 세월호 유족 비방 댓글 부대 등 정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댓글로 인터넷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운동 진영 또한 진실과 논리를 기반한 인터넷 여론전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링당 활동 시기에 LG 트윈타워 투쟁 기사를 분석해봤는데요. 1월에 관련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서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두 포털 사이트 뉴스는 로그인하면 댓글을 달 수 있고 특정 댓글에 공감 혹은 비공감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개의 기사는 각각 특수한 기사가 아니라 당시 기사와 댓글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M1 불매 운동까지 LG 트윈타워 청소노조 시위 속사정. 이 기사는 사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투쟁 쟁점을 분석한 기사로 약 8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의 내용 대부분은 노조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댓글 수가 적었을 때부터 모니터링당 카톡방에 공유되었지만 활동 시작 단계이다 보니 우리 측 댓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난 댓글이 초기 선점했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사 내용을 나름대로 물리정연하게 정리하면서 노조 비난에 동조하는 댓글이 주로 베스트 댓글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댓글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게다가 노조는 임금 인상과 70세라는 무리한 정년가 연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노조 것들은 이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면서 좀 뭔가 논리적이고 사실을 기반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앞서 하면서 나중에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들이 공감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구강모 LG 회장 고모들 집단해고 논란 청소 용역 업체 손댄다 라는 기사인데요. 구강모 고모들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며 LG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을 때입니다. 주요 댓글을 보면 LG가 최저임금도 안 줬다. 구강모 고모들은 배당금을 60억씩 챙겼는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고용마저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복지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감정 호소적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고 또 진영 상관없이 일방적인 혐오 표현이나 감정적인 댓글은 공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비공감 수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초반 40, 20, 상위 20개 정도의 댓글이 200에서 600개의 공감을 얻었고 초기 댓글 20개 그 이후에 달린 댓글들의 공감 개수는 대부분 5개 이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사를 보시면 LG 트윈타워 앞 고용승계 요구, 직원들 퇴근길 불편, 대놓고 악의적인 보도임에도 노동자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모니터링당 활동 이전이나 초반에는 이런 기업 친화적인 보도들의 댓글은 대부분 사측 옹호 혹은 노조 혐오의 기조를 깔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모니터링단의 초기 대응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니터링단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LG 비판 댓글들이 모두 초반 30개 댓글 안에 속해 있었고
그중 2개에서 3개는 베스트 댓글에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인데요. 먼저 성과 및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투쟁이었기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측 가능한 효과와 공대의 여론 파악과 대응 측면에서는 충분히 성과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활동 중후반부로 갈수록 초기 대응한 기사 댓글의 경우 노동자 지지 댓글이나 LG 비판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많이 속했습니다. 또 이제 반노동 정서인 기사 댓글 전체의 분위기를 환기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개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보는 이로 하여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의견만 적힌 댓글판과 조금이라도 몇 개의 반대 의견이 적힌 댓글판은 분명 다른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대 의견이 한번 부딪히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뉴스판에서 메인에 뜨는 기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저희 측의 댓글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다만 기사 전체를 장악하려면 메인에 가기 전에 초반에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기사 확인이 필요하겠죠. 또 이제 댓글 분석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비난받고 거짓 정보가 만연했던 정년 연장, 계약 만료, 원청 책임 관련 쟁점을 파악해서 영상이나 카드뉴스 같은 매체로 대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기반한 쟁점 분석 카드뉴스를 제작해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는데요. 평소 우경화되어 있는 사이트임에도 이 게시물에 대해서는 큰 비난 여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혐오와 왜곡의 먹잇감을 차단하고 LG 트윈타워 투쟁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한계인데요. 아직 여론을 움직일 만큼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또 의식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또 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을 하려면 참여자가 매우 많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론전에 참가하기 힘들겠죠. 따라서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고 더불어 집행팀에서 쟁점과 대응 방식을 정리해 대응팀에 공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유튜브가 중심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 뉴스를 광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의 주 사용층은 30, 40대 남성이고 유튜브 사용 연령대와 성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여론의 변화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유튜브 영상 댓글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영상 조회수가 2,000에서 3,000명 수준이어도 충분히 댓글로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투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소수의 댓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분명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품이 크게 들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투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모니터링단 활동을 같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글을 보면서 정말 잘 분석하고 평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품이 많이 안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품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검색을 하고 댓글을 달고 또 비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발제가 끝났는데요. 질의응답 계속 그 온라인에서 보시는 동지들 올려주시고요. 전체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동지들도 질의응답 있으면 조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전체 질의응답과 전체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기 홍희정 조합원님, 그 서인자 조합원님 아까 너무 짧게 제가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못 하신 게 있으면 두 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동안 다른 동지들이 고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LG 투쟁 끝나니까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뭐가 가장 보람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못다 하신 얘기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60대 나이로 다른 세계를 내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노조를 들지 않았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이 연대 세계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투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내가 과연 알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좁은 세계에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부로만 있다가 한 10년은 애들하고만 놀았어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교사로 있다가 또 원장으로 있다가 나이가 돼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는 동생으로 통해서 이런 곳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이런 세계가 있나, 이런 비인간적인 세계가 있나, 정말 이렇게 차별받는 곳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여사님들을 보고 과연 저들도 열심히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 또 그 어떤 그 좁은 단계에서 세계에서 살다가 노조를 들면서 다른 시야를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신랑한테도 정말 엄마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나의 이면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이 이곳에 내가 일을 하지를 않았으면 노조를 하지를 않았으면 정말 이러한 세계가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정말 그 자본가들이 얼마나 썩어 빠진 것을 절실히 또 느꼈습니다. 생각으로만 했었지 저희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만 했었지 정말 그 안에서 노동자 착취와 노동자의 눈물과 노동자들이 그 생활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세계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비정규직에서 정말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후회하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추운 데서 자고 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결면과 멸시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았지만은 이것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런 인생 공부다. 내가 정말 더 나이를 먹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런 힘과 의지가 또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힘들었지만 많은 공부를 했고 다른 시야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끝나고 났지만은. 그래서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노조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 생활이 정말 나만 편하게 살아왔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가정에서도 제가 불편함 없이 살아왔던 거 이런 것들이 참 그 노동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저도 역시 노동자지만은 그 세계를 보면서 그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노조를 하면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었고 또 감사했었고 또 고마웠어요. 그 세계를 배우고 가르쳐 주신 우리 부장님들한테도 저는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또 그 세계를 또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저는 끝났지만은
그 힘이 정말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돼도 아 나는 이런 것도 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뭐 선희자 조원님, 예, 조금 있다가 예. 일단 그 또 질의응답 겸 예, 또 생각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김인영 동지하고 이주영 동지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 투쟁에서 결합했던 학생 동지들을 보면서 실천단 활동을 보면서 정말 많은 활력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실천단 동지들이 이후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실천단은 사실은 이제 5월 30일에 해단식이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완전 해산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실천단 2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노동발굴단처럼 뭔가 대학 내 숨어있는 노동 문제를 찾아서 직접 행동하는 그런 실천단 같은 것들을 또 하나 만들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방학 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방학 때는 서머 액션이라는 뭔가 방학 때 할 수 있는 또 다른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막 정확히 딱 정해져 있는 활동은 없지만 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 상황을 알아보고 또 조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보충하자면 최근에 이제 평택항에서 오이선호 군의 산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청년생들이 서울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 6월 초쯤에 청년학생 실천단과 실천단을 꾸렸던 청년학생 노동운동 네트워크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추모 겸 이제 변화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고용노동부 앞에서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동지들 뭐 질의나 제기하실 거 있으면 네. 석준 동지 봐주신가요? 예. 윤영 동지 발제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 이 한계에 청년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주체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점에 좀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런 주체적인 운동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 학생들의 좀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운동은 사실 그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LG 투쟁 같은 경우는 정말 청년 학생들의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해서 더욱 연대하고 같이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산재 사망으로 숨지신 이선호 노동자처럼 청년 노동자의 노동 문제를 좀 더 집중해 나가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운동과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청년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 사안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선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임을 계속 가시화를 하고 국가도 책임이 있고 어떤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론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추모를 넘어서 이 사회를 좀 끌고 고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그와 관련한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선호 노동자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많은 청년들이 뭐 알바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좀 집중해야 할 사안과 만들어야 될 움직임은 대단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 동지가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니터링단 활동하면서 여기에도 그 활동 중후반부로 갈수록 초기 대응한 기사 댓글의 경우 청소 노동자 지지 댓글이나 LG 비판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많이 쏟겠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모니터링단 활동의 그 활동으로 좀 보여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모든 댓글을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밤새우면서 자발적으로 댓글 투쟁을 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 활동 그 약간 모니터링 초반에는 다들 그 공공호소 노조 분들만 함께 모니터링단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지인이나 뭐 알고 그냥 그런 뭐 아는 학생, 아는 지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 꾸려졌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들 약간 어리둥절하는 분위기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서 댓글 수도 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기사가 공유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막 댓글 부탁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중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구나. 이제 공감이나 좋아요 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공유가 되면 초반에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네, 저도 그리고 확실히 기사를 찾아보면서 좀 모니터링단 중후반부에 공유됐던 기사들이 확실히 저희 측으로 보이는 댓글들이 초반 선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초기 선점한 댓글들이 좋아요 수나 이런 공감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네,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저는 별로 안 힘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손가락 몇 번 네, 걸리면 되는 거라 그렇게 힘들었던 건 없지만 그냥 언론 기사들을 좀 훑어보다 보니까 가장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언론 보도를 낼 수 있을까? 너무 기업 친화적인 악의적인 보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확실히 또 하나는 느껴졌던 거는 모니터링단에 그냥 기사 하나 공유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기사가 굉장히 악의적이다 우리 측에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좀 설명을 잘 드리면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화를 참는 거, 분통을 참는 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계월 지부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나 질의나 있으면. 서울지부 손수환 부장님이신가요? 아니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도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사측과 교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사측과 교섭 이런 거 할 때 그 조합원들과의 어떤 그런 교섭 내용들을 공감하면서 뭔가 다른 이견들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이견이 있었으면 혹시 그런 이견을 어떻게 좁혀서 그 조합원들이랑 그 생각이 다른 그런 분들을 그 하나의 그 마음으로 모아갈 수 어떻게 모아서 그런 것들을 교섭에 임하고 해결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저는 그 나중에 혹시라도 배울 점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그 교섭을 이제 그 시기로 몇 번씩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체 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 때는 사실 너무 지지부진해서 특별하게 그게 없었다고 보면 11월 이제 해고 당하기 직전 교섭은 조합원들 의견을 가지고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뭐 회사가 그냥 중간에 교섭 중에 계약 해지 당해서 조합원들하고 많은 공유를 할 시간은 없었고요. 이제 마포 빌딩과 관련되어서 교섭대가 좀 조합원들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조금씩 개인 생각들이 다 다르고 지구 내에서도 생각들이 다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으로 삼았던 건 교섭은 조합원들도 이제 분회장을 비롯해서 조장들 함께 지구 간부들과 들어갔었고 사측이 뭐 인원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 받지 않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 가져갔던 부분하고요. 그리고 교섭이 끝나면 바로 교섭 보고를 쭉 해서 조합원들 간담회든 청회를 좀 거쳤습니다. 그럴 때 또 의견이 또 차이가 나면 분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때는 3-4명씩 조를 짜서 간담회를 또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간담회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안을 만들고 다시 청회를 거쳤고 그 청회에서 결정되는 걸 가지고 다시 교섭을 진행을 하고 그 후에 또 그 교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청회를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합원들 의견을 만들어 갔던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합원들 청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교섭에 참가를 하고 교섭에서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사측이 안이 나오면 다시 조합원 청회에서 사측이 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이후 교섭에 임하고 이렇게 좀 했었고요. 이제 뭐 하다 보면 조합원들 간에 이제 뭐 저희는 매일 간담회를 하고 매일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날은 또 기분이 좋은 날, 어떤 날은 또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뭐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서인자 조합원도 말씀하셨다시피 3월 30일 교섭 이후에는 이제 조합원들 간의 의견들 차이도 많이 났고 지구도 청회를 진행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갈등도 발생했기도 했고 그것도 결국 또 전체가 또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또 결정하고 했던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교섭은 교섭위원들한테 권한이 다 주어져서 교섭위원이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잠정 합의를 한 후에 조합원들한테 찬반을 붙이는 투표 방식도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섭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 조합원들이 사전에 안을 가지고 이 내용이 안 되면 교섭위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섭위원들이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좀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동지들의 질문이 없으면 예, 뭐 이 투쟁의 의미를 좀 오늘 많이 짚어봤는데 어떻게 발전시키고 앞으로 싸워 나갈 것인지 우리 발제자 동지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한마디씩 더 하면서 정리 국면으로 접어들면 어떨까 합니다. 예. 먼저 양동민 동지가 발제에서 좀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추가로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국면에 전체적으로 노동자 운동이 침체되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뚫고 나온 투쟁이라는 의미도 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LG 트윈타워 투쟁의 선례를 잘 이어서 노동자들이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집단적 투쟁에 앞으로도 나설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청소 노동자 투쟁에 이제 좁혀서 보자면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민간 빌딩에서의 조직화라고 하는 과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여의도 주변의 청소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마음을 두드리는 작업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청년 학생 운동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 운동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 학생들의 운동이 노동자 계급의 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노동자 계급의 일부로서 청년 학생들이 자신들의 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동자 계급 운동과 함께 그런 운동을 만들어 나갈 때만 자기 전망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정치적 방향성을 가지고 청년학생 운동도 앞으로 더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성환 부장님 마지막으로. 예, 뭐 저희도 4개월 싸움하면서 이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곤 했던 부분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랬었고 이제 근데 조합원들이나 연대단위들이나 함께하는 투쟁을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합원들에게도 그렇고 서울지구에게도 그렇고 가장 많이 좀 남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 빌딩으로 가면 저희가 마포도 빌딩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여의도도 빌딩이 많고 해서 그 노동자들을 이제 조직화하는 것과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들,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직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높이는 것보다 이제 미조직된 노동자들 권리를 좀 찾는 그런 활동들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많이 느끼면서 이번 투쟁 성과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영 동지도. 네, 저는 이제 LG 투쟁을 워낙 이제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한 4달이 넘는 시간 동안 했었는데 대학교를 이제 가면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LG 투쟁 아직도 안 끝났냐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아직도 투쟁 중이다라고 4달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드렸던 말씀이 이게 LG가 참 대자본이고 큰 기업이라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분들은 그럼 이게 너무 쉽지가 않지라고 당연하게 동의를 하고 쉽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당연한 생각, 그런 논리들을 청소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박살내고 그 복직에 성공했었고 이거를 이렇게 증명함으로써 참 대학의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참 희망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활동하는 선배가 청년학생 운동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죽은 게 아니냐. 노동절 때 가면 청년학생들 솔직히 몇 명이나 있냐, 10명 있냐, 50명 있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에 좀 반대되게 이번 LG 투쟁을 계기로 참 많은 청년학생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활성화가 됐기에 너무나 기쁘고 이 기회를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이 좀 운동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영 동지 얘기하기 전에 주영 동지한테는 약속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모니터링 다음에 이런 활동이 또 필요하면은 같이 하시고 앞장서 주실 거죠? 일단 약속을 하나 받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 말씀드리면 이번 LG 트윈타워 투쟁이 제 첫 번째 투쟁이었는데요. 정말 내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변했고 또 제가 속한 단체에도 또 그리고 청년 운동도 또 노동 운동도 다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조금씩 이번 LG 트윈타워 투쟁을 통해 배운 점도 있고 변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잊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청년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동지들 얘기를 듣기 전에 사실은 오늘 많이 짚어보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많이 짚지는 못했지만 LG투쟁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막 계약 해지하고 막 그 LG 탄압이 거셌을 때 이 싸움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게 터져 나오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30명, 20명의 노동자들이 사실 한국 사회 재벌 4위인가요? LG가 대재벌을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전진시켜냈죠. 노동자의 어떤 상황들을, 운동들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잠재력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런 직접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마포 빌딩으로 가는 거를 왜 반대하냐 이런 쟁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원청 책임의 문제 이런 쟁점들도 있었고 계속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발빠르고 공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 와주신 동지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결의를 들어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텐트 이제 치우는 날 제 마음이 먹먹했던 감정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12월 16일부터 파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부장님들하고 숙식을 같이 하고 텐트까지 이제 다 거두고 다 집에 다 돌아갔습니다. 부장님들은 그걸 뒷정리하느라고 앉아있고 우리 조합원들은 다 나가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의도를.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이제 사가지고 그 건너편에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은 너무 따가웠고 햇빛은 너무 좋았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제 감정이 집에를 안 가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LG타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투쟁할 때는 계속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집에를 안 가고 거기 서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투쟁할 때는 우리 부장님들 다칠까봐 엄청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홀홀 가야지 너무 좋은데 7월 1일부터 일해야 되고 너무 잘 됐고 다 끝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눈물을 훔치고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어둑어둑할 때까지 앉아있다가 집에 갔어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정말 전해집니다. 예. 앞으로 또 힘차게 투쟁 현장에서 함께 만나고 LG 투쟁의 의의를 성과를 발판 삼아 또 한계는 극복하고 그래서 함께 더 전진하는 노동자 운동과 청년 학생 운동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